별표 민주노총,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유감. 제목 때문에 혹자가 서운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바둑에서 복기를 하듯이 서기 2015년 이후의 민주노총의 포석들을 돌아보고 앞으로 더 좋은 민주노총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며 글을 남긴다. 대한민국의 인민 대부분은 노동자이다.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의 가장 규모가 크고 대표적인 노동자단체이고 정치조직이다. 그래서 민중계급이 민주노총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민주노총 스스로 역량을 가져야 한다. 정치는 결국 계급투쟁의 장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듯 부르주아들이 실권을 잡고 있으면 정치인들은 부르주아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아예 처음부터 대부분 부르주아들만 선출이 된다. 결국은 정치인들이 움직이는 토대가 되는 판 자체의 패권을 노동자 계급이 장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럴 기회가 있었는가? 최근 2015년 이후에 그럴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있었다. 15년도가 시작되면서 민주노총 제8기 위원장 한상균이 취임했다. 민주노총 8기 위원장의 특이한 점은 직선제 제1기라는 점이었다. 그는 쌍용차 노조 지부장 시절 전투적인 투쟁을 이끌었던 인물이고 그 일로 3년 만기 투옥되었다가 나왔던 경력이 있었다. 그는 폐악적인 박근혜 정권과 민노노총의 정치적 전면전, 정치적 총파업 투쟁을 공약으로 당선되었고 실제로 1915년 11월 14일을 디데이로 총력전을 펼쳤다. 다음 해 박근혜 정권을 결국 퇴진시킨 16년의 촛불은 25년 민중총궐기의 제2차적 성격이 있었다. 이 사건은 11월 14일을 기점으로 그 전에도 큰 기대를 받았고 그 후에도 후폭풍이 남아있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에너지를 형성했었다. 아주 훌륭한 정치적 포석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그런데 아쉬운 점은 그 후에 한상균 위원장이 조계사에 피신을 했다가 결국은 자기 발로 걸어나와 체포를 당한 것이다. 1차 민중총궐기처럼 노동계가 주도해서 결국 박근혜 정권 퇴진을 이끌었다면 대한민국에 진짜 촛불 정부가 들어섰을 것이고 노동계도 그만큼의 지분과 어쩌면 패권까지 장악했을 것이다. 그 점이 정말 아쉽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수준이 그 정도인 것이고 지금과 같은 의식 수준의 운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16년의 촛불 항쟁은 소부르주아 시민단체들이 주도하였고 민주노총은 그 일원으로 합류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퇴진해주는 게 작전상 후퇴가 되겠네 하고 극우 정권이 물러나졌다. 15년 말에 한상균 민주노총은 제발로 걸어나와서는 안 되었고 조계사를 어떻게든 태풍의 눈으로 만들어 넣어야 했다. 조계사의 어떤 중은 화쟁 같은 역겨운 말을 운운하며 투항을 권유하기도 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도 총을 반납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상의 투항이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발전하고 투항한 만큼 후퇴한다. 2. 두 번째로 아쉬운 점은 한상균 위원장이 투옥된 것은 정권이 하나의 세계라 할 수 있는 노동계의 대표를 잡아가둔 것이라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민주노총은 위원장의 임기를 동결시켜버렸어야 했는데 그런 정무적 판단을 못한 것이다. 노동계 대표를 잡아가두고 있는 것은 정권의 입장에서는 국제적으로 견디기 힘들 만큼 쪽팔린 일이다. 만약에 위원장 임기를 동결시켰다면 한상균 위원장은 자기 발로 감옥에 들어갔듯이 자기 발로 걸어 나왔을 것이다. 민주노총 새 위원장을 선출한 후에 정권은 한상균 위원장이 개털이 된 후에야 가석방식 켜졌다. 용두사미를 보는 것처럼 정말 아쉽다. 3. 지금 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은 사회적 합의주의 경사노위에 참여를 못해서 안달이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는 사실상 재벌들이 실권을 쥐고 있는 재벌 정권의 폐악질의 구색. 2을 맞춰주는 역할을 자처하는 것이다. 한상균은 직선 제1기이고 김명환은 직선 제2기 위원장이다. 직선 제1기와 2기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직선 제2기에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자투표제, 모바일 투표를 도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자투표제는 투개표 과정의 공개적인 감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주적인 방식이 절대로 아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도
전자투표제의 전 단계로 도입한 전자개표기가 삐그덕거리니까 전자투표제 전면 도입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조합장 선거나 정당 내 후보자 경선에 쓰도록 하는 음모를 실행하는 중이다. 민주노총은 자기들이 뽑아놓은 김명환 위원장을 보며 모바일 투표에 대해 큰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다. 사회 2017년 12월 26일 이주간경향 1257호 민주노총 직선제 삐거덕 이한희 기자. 1차 투표 연장의 결선 투표는 중단. 직선제 무용론까지 대도 지난 12월 14일 밤 10시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급하게 공고를 냈다. 결선 투표를 중단하고 일부 투표소에서 재투표를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242개 투표소 8,829명의 투표 결과값이 입력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위원장을 뽑는 이번 선거는 계속 삐거덕거렸다. 전산 문제로 1차 투표 기간이 하루 연장되는가 하면 결선 투표를 하루 앞두고는 결선 자체가 중단됐다. 3. 어떻게 8,829개나 되는 투표 결과가 입력되지 않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현장에서 입력이 제대로 안 됐거나 현장에서는 제대로 입력한 후 전송했는데 전송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들이라고 설명했다. 누락됐던 투표 결과가 반영되자 각 선거본부 득표율에 변동이 생겼다. 4개 후보조 중 1위를 차지한 기호 1번 김명환 후보조는 그대로 1위를 유지했으나 2위 이호동 후보조와 3위 조상수 후보조 간의 격차가 줄었다. 더 복잡한 상황은 다음부터다. 전체 투표를 다시 검사한 결과 2위와 3위의 격차 3,910표, 보다 무효표 4,173표가 더 많이 나왔다. 민주노총 선관위는 무효함, 용지초과함, 임의 등 제함이 나온 투표소에서 재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9기 민주노총 지도부 선출선거가 결선 투표를 하루 앞두고 중단됐다. 지난 14일 오전 서울역광장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투표 물품 배송 준비로 분주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동네 반장 선거도 아니고 이에 따라 무효함, 용지초과함, 임의 등 제함이 나온 294개 투표소의 조합원 49,000여 명은 19일과 20일 재투표를 하게 됐다. 1차 투표 이후 선거운동을 접었던 3번과 4번 후보조가 14일 밤부터 다시 선거운동에 나서는 황당한 상황도 벌어졌다. 이쯤 되니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동네 반장 선거도 아니고 너무 심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선거 과정 내내 잡음이 일었기 때문이다. 가령 1차 투표 첫날 지난 11월 30일 오전 모바일과 RS 전자투표소가 개설됐지만 오류가 4. 발생해 투표가 중단됐다. 모바일 투표 오류는 사흘이나 지속됐다. 이에 민주노총 선관위는 1차 투표 마감 하루 전날에서야 급하게 투표 기간을 하루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술적 오류로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참여했지만 완료하지 못한 이들이 많다는 이유였다. 물론 투표율은 높을수록 좋다. 더 많은 의견을 반영하자는 차원에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선거가 무산될 위기에 이르자 모바일 투표 오류를 핑계삼아 투표 기간을 연장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투표율이 50% 미만일 경우 투표는 무산된다. 이런 상황을 두고 박성식 전 민주노총 대변인은 당시 모바일 투표 시스템 오류 때문인지 현재 투표율이 낮다고 한다며 후보 간 승패를 떠나 저조한 투표율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노동운동은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 실제 투표를 하루 연장했음에도 투표율은 55% 수준에 그쳤다. 2014년 치러진 첫 번째 직선제 투표율은 63%였다. 처음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고 해도 10% 가까이 낮은 투표율이 민주노총에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다. 물론 외부적인 요인도 있다. 박 전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보다 시대적 긴장감이 덜하고 언론의 문제도 있다며 80만 명의 선거인데 언론은 이를 일반 노동자의 과제로 다루지 않고
특정 세력의 문제로 다루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핵심은 일반 조합원들의 무관심이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조 하번 이응씨는 선거 관련 문자가 왔는데 정교조 상급단체가 민주노총인지 모르는 조합원들도 많다며 우리가 왜 민주노총 위원장을 뽑느냐는 분위기 나고 말했다. 관심 부족, 선관위 미숙함, 기술적 문제 투표에 참가한 조합원이라고 다르지 않다. 언론노조 조합원 니은씨는 선거가 무산되면 6억 원이 날아간다고 들었다. 조합비가 아까워서 투표했다고 말했다. 니은씨는 자신이 어느 후보조에게 투표했는지 잘 기억하지 못했다. 금속로 조 조합원 치은씨는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이 5번을 찍으라고 해서 찍었다. 걔 아니라 해도 얼굴 아는 사람이 그 후보자밖에 없었다. 우리가 비정규직 투쟁할 때 자주 왔다며 정책이나 공약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무관심 선거에 기술적 오류까지 더해진 결과는 1번 김명환 선본이 압도적인 우위다. 기호 1번 김명환 후보조는 1차 투표에서 46.7%를 득표했다. 과반을 넘겼다면 결선까지 갈 필요 없이 당선 확정이다. 다른 3개 후보조는 10%대에 머물렀다. 김 후보조는 깜깜이 선거에서 유리한 점을 모두 갖췄다. 먼저 인물이다. 김 위원장 후보는 활동가 조직이 아닌 일반 조합원들이 그나마 아는 후보다. 김 후보는 2013년 철도노조 파업을 이끌면서 전국적인 유명세를 얻었다. 기호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1번 선거본부 관계자도 대놓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관심 없는 선거는 한 번에 쏠리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4번 선거본부 관계자는 기호빨이 최소 5%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요소, 조직표다. 김 후보조는 노동운동 내 최대 정파인 전국회 상당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 전국회의는 정당운동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지난 10월 창당된 민중당의 현장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회의 소속 활동가들이 집행부주를 이루고 있는 전국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과 전국건설노동조합의 경우 1번 후보조에 대한 지지율이 90%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비노조와 건설노조 조합원은 각각 5만여 명 수준으로 2위 후보조가 받은 표보다 많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직선제 무용론까지 대두된다. 한 비정규직 활동가는 어차피 정파선거로 치러질 거면 이렇게 많은 비용과 시간과 노력을 들일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런 직선제가 과연 민주주의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고 꼬집었다. 언론노조 조합원 이응씨 역시 다 마음에 안 들어서 그나마 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 투표했다며 여전히 각 정파운동을 대표하는 올드보이들이기 때문이다. 정파운동을 아는 사람만 후보들 간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선거라고 비판했다. 이번 선거 과정에 대해 남 대변인은 조합원들 관심이 부족했고 선관위의 미숙함으로 인한 기술적인 문제들도 발생한 선거였다며 일단 시작했으니 선거는 잘 치러야 한다. 선거 이후 평가를 통해 3년 뒤 다시 직선제를 하게 된다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한희 기자 혜인이 @콩행.com